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1단원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1단원의 대단원 마무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선생님이 간단하게 푸는 방법 설명하고 우리가 실제로 답까지 구해보는 거는 수업 시간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1번 문제는 합성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합성수. 우리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죠? 네, 우리 자연수는 1과 소수, 합성수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합성수는 약수가 3개 이상인 것을 합성수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중에서 한번 찾아볼 거예요, 여러분이.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에서는 다음 중에서 두 수가 서로소인 것을 구하래요. 서로소라는 거는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수를 말하는 거죠. 그럼 이것도 한번 구해보면 되겠고, 3번 문제에서 두 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가 나와 있어요. 근데 세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구할 때 방법 기억나나요? 네, 최대 공약수는 공통인 소인수에서 지수는 작은 걸 갖고 오는 거였어요. 근데 3이랑 b를 비교했을 때, 자, 지금 2가 왔죠. 최대 공약수의 그 2의 지수가 2니까 3은 안 되고 b가 2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가 3의 제곱이 또 포함이 되어 있는데 A랑 이 중에서 작은 게 왔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A가 얼마인지 추측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최소 공배수로 넘어가면 최소 공배수는 공통인 소인수에서 지수는 큰 걸 가지고 오는 거였고 어느 한쪽에만 포함된 소인수까지 모두 다 가지고 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2는 됐고 3의 4제곱인데 여러분 그러면 A가 4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쵸? 왜냐면 여기 A랑 2랑 비교했을 때 큰 게 오는 건데 지금 여기는 2가 나와 있으니까 A는 4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 그러면 C는 5가 되겠죠. 왜냐면 자 우리 최소 공배수는 어느 한쪽에만 포함된 것도 다 곱하는 건데 7은 여기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5가 없잖아요. 그러면 C 대신에 5가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죠. 어쩌다 보니 답을 구해버렸네요. 그 다음에 4번 문제에서는 세수의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여러분,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세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그거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면 우리가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우리 최대 공약수 구해보면 최대 공약수는 공통인 소인수 중에서 지수가 작은 거 가지고 와야 되니까 자, 제곱이고 5 이게 최대 공약수가 되겠네요. 근데 우리 요거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면 되잖아요.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요? 네, 여기 지수에다가 각각 1을 더해서 곱해주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는 1이 생략된 거였으니까 2 더하기 1에다가 1 더하기 1을 해서 곱해주면 됐었죠? 그래서 3 곱하기 2는 6개가 되었다. 네, 그렇게 풀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면 자, 바나나, 딸기, 자두를 회원들에게 나눠주려고 했는데 바나나는 남거나 모자라지 않았고 딸기는 1개가 부족했대요. 자두는 2개가 남았대요. 이때 동아리 회원이 최대 몇 명인지 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바나나는 남거나 모자라지 않았으니까 54개를 다 나눠줄 수 있는 거고 딸기는 1개가 부족했대요. 그러면 부족하지 않게 다 나눠주려면 1개를 추가해서 81개가 되면 똑같이 우리가 나눠줄 수 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자두는 2개가 남았대요. 그러면 2개가 적으면 똑같이 나눠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이거 3개를 나눠줘야 되는데 동아리 회원 최대 몇 명이라고 했으니까 이 세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면 가로 세로가 이렇게 나와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그림을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그림을 이렇게 옆으로도 붙이고 아래로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정사각형의 작품을 만들려고 한대요. 그러면 이렇게 붙여서 요런 자, 정사각형,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작품을 만들 건데 이때 직사각형 모양의 그림이 몇 개 필요한지 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선 우리가 이 만들려고 하는 작품의 정사각형 요 길이는 정사각형은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은 거니까 여기가 18, 여기가 10이었잖아요. 그러면 정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18의 배수이면서 그리고 여기 세로가 10이었죠. 직사각형의 세로가 10. 그러면 10의 배수가 되겠네요. 그럼 결국에 정사각형 모양의 작품의 한 변의 길이는 18과 10의 공배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작은 정사각형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공배수 중에서 작은 거 최소 공배수가 되겠죠. 그러면 18과 1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그게 바로 정사각형 모양의 작품의 한 변의 길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할 점은 그 정사각형 모양의 그 길이를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각각의 이 직사각형 모양의 그림이 몇 개 필요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여기 한 변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그 길이가 되려면 가로에 몇 개가 필요하고 세로에 몇 개가 필요한지를 각각 계산해서 곱해주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6번 문제도 수업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이런 문제는 풀 수 있어야 돼요. 요거는 힌트 따로 주지 않을게요. 네, 8번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수를 나타냈을 때 이렇게 0을 기준으로 부호가 반대인 두 수를 이렇게 나타냈는데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5분의 8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절대값이 같다는 거는 0으로부터 왼쪽 오른쪽으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 길이가 5분의 8이면 이거의 절반은 5분의 8에 2분의 1을 곱한 값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요 두 수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보면 대소관계죠. 우리가 양수와 음수 중에서는 양수가 큰 거고 그리고 양수끼리 비교할 때는 절대값이 큰 수가 크고 음수끼리 비교할 때는 절대값이 큰 수가 더 작다고 했어요. 자, 그거 기억하면서 9번 풀면 되고 10번에서는 이렇게 있는데 가로, 세로, 대각선에 놓인 세 수의 합이 모두 같아지도록 만든대요.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자, 요게 대각선을 보니까 세 수가 모두 나와 있잖아요. 합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더해도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고 이렇게 더해도 마이너스 3 그리고 이렇게 더해도 마이너스 3 이렇게 다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는 뜻이니까 자, 여기 빈칸 채울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11번 문제 여러분 풀 수 있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는 방법 알면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산 결과가 나머지 네 거 다른 거 구할 수 있고 12번 문제는 사칙 계산이잖아요. 네, 요것도 여러분이 한번 풀어볼게요. 그 다음에 13번에서 소인수분해 이용해서 196의 약수를 모두 구하는 풀이과정과 답을 쓰라고 했는데 소인수분해를 이용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선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되겠죠. 자, 196 소인수분해 할 수 있죠, 여러분. 네, 이것도 여러분이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는 요거는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요건 한번 풀이를 설명해보면 만약에 나는 스스로 풀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지금 요 부분 스킵하세요. 자, 두 자연수의 곱이 2016이고 최대 공약수가 12일 때 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풀이과정과 답을 쓰라고 했죠. 자, 우리 우선 구해보면은 어떤 이 두 자연수를 A랑 B라고 했을 때 편의상 B가 더 크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A랑 B를 이렇게 나눴을 때 최대 공약수가 12라는 거 12고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최대 공약수가 12니까 이 소문자 A랑 B는 더 이상 나눠질 수 없어야겠죠. 왜냐하면 더 나눠져 버리면 우리가 여기를 다 곱해야지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최대 공약수가 12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소문자 A랑 소문자 B는 서로소가 돼야 돼요. 근데 두 자연수의 곱이 2016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걸 토대로 A는 12 곱하기 A라고 나타낼 수 있죠. 여기 대문자 A는 12 곱하기 A라고 나타낼 수 있고 B는 12 곱하기 소문자 B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이때 A랑 B는 서로소가 돼야 되죠. 더 이상 나눠질 수 없어야 되고 아까 선생님이 편의상 대문자 B를 더 크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두 자연수의 곱이 2016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A랑 B를 곱한 게 2016이라는 거니까 A가 요거였고 B가 요거였잖아요. 이걸 곱한 게 2016이다. 라는 것이고 그러면 12로 나눠주고 12로 또 한 번 나눠주면 A 곱하기 B 여러분이 구해보면 요게 14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A랑 B가 될 수 있는 것은 A랑 B는 서로 소여야 되고 B가 더 커야 되니까 A가 1일 때 B는 14고 A가 2면 B는 7이 되겠죠. 이거 말고 또 될 수 있는 거 있나요? 네, 없죠. 네, 그래서 요 케이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최소 공배수는
12와 A와 B를 곱한 게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구할 때 이렇게 니은자로 곱한 게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따라서 최소 공배수는 12 곱하기 최소 공배수는 12 곱하기 A 곱하기 B가 돼야 되는데 결국에 12 글씨가 여러분 글씨가 안 써져서 잠깐만요. 여러분 글씨 안 써져서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12 곱하기 A 곱하기 B인데 A 곱하기 B 대신에 14를 적어주면 되니까 12 곱하기 14 여러분 계산할 수 있죠. 요게 바로 최소 공배수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14번 좀 어려운 문제라서 여러분 좀 고민해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자, 절대값이 3인 정수. 그러면 3과 마이너스 3이 있겠죠. 절대값이 8인 정수는 8과 마이너스 8이 있어요. 근데 이 합 중에서 가장 큰 값은 당연히 양수끼리 더한 값이겠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값은 음수끼리 더한 값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합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보면 태희와 지수가 계단에서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이기면 3칸을 올라가고 지면 1칸을 내려간대요. 근데 가위바위보를 6번을 했는데 태희가 4번 이기고 2번 졌대요. 그러면 몇 칸 떨어져 있는지 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선은 태희는 4번 이겼으니까 이기면 3칸을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4번 이겼는데 3칸씩 올라가고 2번이 졌어요. 지면 1칸 내려가는 거니까 1칸 내려가는 거는 마이너스 1로 표현할게요. 그러면 2번을 졌는데 2번 졌으니까 마이너스 1을 2번 곱하면 된다. 요게 바로 태희의 위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수는 태희가 4번을 이겼다는 거는 지수는 4번 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는 4번 졌으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4를 곱해줘야 되고 그리고 태희가 2번이 졌으니까 지수는 2번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2에다가 2번 이겼는데 이기면 3칸 올라가는 거였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지수의 위치가 되겠죠. 그러면은 두 사람의 그 몇 칸 떨어져 있는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값을 구한 다음에 차이를 구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이 혹시 어려워하는 문제들 위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설명했어요. 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우리 같이 풀어보고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요.